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갈 거예요. 자, 한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 작성, 특히 뭐 공문서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실제 기관에서는 한글하고 엑셀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한글하고 엑셀만 안다고 해도 아마 취업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한글만으로도 활용하시는 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글은 보통 이런 문서를 만들 때 써요. 그리고 문서 중에는 이와 같이 저번에 아마 이런 거 썼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된 문서들도 만들곤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조금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네? 뭐가요? 요거. 아니, 표 안 드렸죠? 이거는 다른 반 이제 출석 입력 대장 그냥 제가 쓰는 서식. 그래서 요건 없어요. 네.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서식.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표 서식 만들 때도 한글을 쓴다. 요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한글은요. 조금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지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용지에 대한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눠드린 이 문서의 경우도 제가 이 앞에서부터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백을 두고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용지 여백이라고 합니다. 자, 용지 여백을 그러면 어떤 문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얇게 주는 데도 있고요. 요거는 보면 어때요? 용지 여백이 더 넓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서식에 따라서 용지 여백을 내 맘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취업해서 기관에서 하실 때는 문서 대장이라는 게 있어서 서식들을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로 어느 정도 용지 여백을 두고 하게끔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체계적으로 문서가 나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런 곳은. 그래서 용지 여백을 맞추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용지 여백을 맞추실 때는요. 쪽으로 가볼까요? 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한글에서는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옆에 요 세모를 한번 눌러보세요. 쪽 옆에 세모. 여길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편집 용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적혀있죠? F7이라고 적혀있죠? 요게 단축키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는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을 맞추시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초보니까 그냥 제가 들어가는 메뉴를 직접 알려드렸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F7 눌렀는데 안 들어가져요. 네, 그러면 메뉴로 알아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메뉴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쪽에 편집 용지 클릭.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편집 용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용지 종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4 용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A4 용지에 뽑기도 하지만 더 큰 방을 뽑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용지의 종류를 눌러서 다른 용지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A4 용지를 쓴다 보시면 돼요. 자, 폭하고 길이는 A4 용지의 폭과 길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뭘 고르냐에 따라 폭과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A4 용지로 맞춰 놓으시고, 자, 용지 방향을 볼까요? 이번에는 용지 방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세로 방향이에요. 그러면 찍을 때 옆으로 주차 금지 이렇게 찍기도 하죠. 이거는 가로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세로 방향. 자, 요 제본이라는 건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웬만해서는 거의 공문서도 거의 낱장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쪽에 제가 철로 이렇게 묶어놓기는 했는데 더 두꺼우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풀칠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제본을 뜨잖아요. 그런 게 제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본을 뜰 때 그때 여백을 어느 정도를 줄 건지
그런 걸 설정하는 부분과 어느 쪽으로 제본을 뜰 건지 옆으로 뜨기도 하지만 위로 뜨기도 하죠. 그런 걸 설정하는 메뉴라서 일반적으로 건드릴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지 여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용지의 여백은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알고 있죠? 밀리미터가 10mm면 1cm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느 정도 뛸 건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한번 20씩 띄워볼까요? 그럼 2cm씩 여백을 주겠다라는 거죠. 위쪽에 20, 왼쪽에도 20, 오른쪽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냥 커서만 생기니까 따닥 해서 파랗게 지정하시고 20, 아래쪽도 따닥 해서 20.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각각 2cm씩의 여백을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릿말하고 꼬릿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머릿말은 몇 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걸 머릿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몇 페이지 상단에다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찍겠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을 여백을 주시는 거고요. 어차피 낱장으로 만들 거고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머릿말을 여백을 안 주셔도 돼요. 이 머릿말의 여백이 지금은 기본값으로 지금 15mm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센치로 말하면 1.5cm. 만약 이렇게 두게 된다면 위쪽이 2cm에 머릿말 1.5cm까지 해서 이 앞에가 3.5cm의 여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머릿말이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우겠죠. 그럼 머릿말을 0으로 놓게 된다면 이번에는 위쪽 여백만 2cm 떨어지고 바로 내용이 적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꼬릿말이라는 것도 몇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쪽번호 같은 걸 적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꼬릿말이라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낱장에는 꼬릿말을 쓰진 않고요. 우리가 보통 뭐 레포트라든지 어떤 내용 좀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섞이면은 이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꼬릿말에는 쪽번호 같은 걸 많이 적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여백이 2cm가 되어 있고 꼬릿말이 만약 1.5cm가 되어 있다면 3.5cm의 여백이 여기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꼬릿말 여백도 한번 없애볼게요. 제로로 해요? 네, 0으로 맞춰보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각각 2cm씩만 여백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여백을 두고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얼마 하셨어요, 선생님? 20이요. 그리고 제로. 네, 꼬릿말은 0으로 맞췄어요. 자, 여기까지 맞추셨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박스가 있었죠? 이렇게 제가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여백이 아까 이쯤에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용지의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용지를 여백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요걸 맞춰놓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지 여백 맞추는 거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내용은 단순 타이핑이에요. 김치의 종류라는 문서를 한번 적어봐라 라는 건데요. 요거를 적어서 밑에 있는 김치의 종류 형식으로 바꿔보는 걸 첫 번째로 해볼게요. 자, 일단 내용을 적을 거니까 커서를 찍어 놓을게요. 혹시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내가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화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기에 대한 것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버튼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버튼은 폭맞춤이라고 해요. 폭맞춤은 뭐냐면 여기 이 모니터에 폭을 맞춰서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맞춤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글자도 확대가 돼서 보이겠죠. 근데 이게 와이드 컴퓨터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또 너무 또 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마다 다르니까 만약에 여기서 폭맞춤을 말고 내가 아까처럼 좀 좁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요거 뭐야 돋보기 옆에 폭맞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돋보기를 누르시거나 폭맞춤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몇 퍼센트 배율로 볼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한 150% 정도 보는 게 보기는 좀 적당한 것 같긴 한데 개인마다 그건 다를 테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좀 가운데로 오고 싶다. 이게 보고 싶으니까 가운데로 그래도 한쪽으로 가 있네. 그러게. 어째 한쪽으로 가 있대요. 잠깐만요. 원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설정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잘 골라냈어요. 아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기식으로 맞췄었죠? 탭을 제가 눌러서 넘어간 건데 탭은 원래 이거 키보드 처음 사용할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다가 이제 김치의 종류 적어볼게요. 적고 엔터. 줄이 좀 안 맞을 건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쭉 적으세요. 원래 문단은 엔터를 친 데까지가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부재료가 그냥 이어서 쭉 적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 문단의 끝에 가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적힐 거예요. 자, 우리가 문서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또는 만드는 중이에요. 라고 한다면 저장을 중간중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보시면 저장하기가 있어요. 또는 이 줄을 서식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서식도구 상자 첫 번째가 세문서, 두 번째가 불러오기, 세 번째가 저장이라서 요걸 그냥 누르셔도 돼요. 파일에 저장하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경로는요. 내 PC에 문서라는 폴더가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두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전에 우리 문서 폴더에다가 본인 이름 폴더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문서 폴더 안에 본인 이름 폴더 저번에 만들었던 거, 저는 컴기초 제 이름 적었던 폴더였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김치의 종류 요 이름대로 저장할 거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되면 요 위쪽에 이렇게 김치의 종류.hwp 이렇게 파일명이 붙고 그 뒤에 보시면은 요 도큐먼트라는 게 문서예요. 문서에 컴기초 이수정 제 이름 폴더에 저장을 했다라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다시 저장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이미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장을 다시 할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일단 제가 저장하기를 눌렀어요. 아니요, 저장을 한번 하셨으면 저장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저장을 할 때 만약에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래 지금 파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할 거냐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즉 뭔가를 쓰고 나서 덮어 씌울 때 뭔가를 이제 더 작성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번 이미 저장한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른 거예요. 파일 누르고 그냥 저장하기인가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지금은 저는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누르면 그냥 여기 덮어져요. 그대로가.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른 거예요. 자, 기본적인 경로는 아마 문서로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항상 이렇게 뜨는 건 아니고 작성하시다 보면은 내가 최근에 저장했던 폴더 경로대로 떠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 열어서 작업하실 땐 거의 문서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난 USB에 저장할 거야 라고 한다면 USB를 꽂아 두신 상태라면 여기 이렇게 USB 이름이 뜰 테고 그럼 얘를 눌러서 내가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면 될 테고 저는요 문서에 저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할 거였기 때문에 문서 여기서 제가 저장할 컴기초 이수정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아까는 저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하나 더 저장할 때 기왕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할 때요. 내가 원하는 데다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새 폴더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내가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할 때 새 폴더를 눌러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새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기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한글 연습이기 때문에 폴더의 이름은 한글 연습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그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나가 이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에 김치의 종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한글 연습 폴더를 만든 후에 더블 클릭 따닥 해서 김치의 종류라는 이 이름으로 저장할 거면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저장 부분 안 되신 분들 일단 질문 받고요. 잘 되셨다면 요 김치의 종류를 밑에 있는 김치의 종류 형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범위를 잡았는데 실수로 엔터를 쳐버린 거예요. 날라가 버렸어, 한 문줄이.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가 되돌아가기 요 버튼인데 간단히 우리 단축키로는 컨트롤하고 Z키를 눌러주시면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요. 컨트롤 Z는 한글에서만이 아니라 엑셀에서도 파워포인트에서도 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를 뜻하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실 땐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얘가 실행 취소면 그 옆에는 다시 실행. 그래서 지우는 게 정말 맞았으면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다시 지워지죠. 근데 다시 실행은 사실 누를 일이 거의 없고요. 실행 취소는 내가 실수할 때 바로 눌러주면 바로 전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자, 밑에 김치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나라 김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까지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로는 밑으로 내릴 거니까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대자 뒤에다가 커서를 다시 두시고 이어서 적으시면 되죠.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김치를 알아본다. 자, 여기 첫 번째로라는 글씨를 지울 거예요. 커서를 찍고 1점, 그 다음 뒤에는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커서의 뒤에 걸 지울 때는 딜리트고요. 커서의 앞에 걸 지우실 때는 백스페이스로 지우게 돼요. 배추김치 뒤쪽으로 방향키로 이동해서 한 칸 띄고 이렇게 콜론, 그죠? 그래서 ABC를 비롯해 부재료가 지닌 종합 보양식품이다. 요 뒤쪽까지 와서 엔터. 2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울 거니까 딜리트로 적당하게 지워주시고 백김치 뒤로 방향키로 움직인 다음에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 는자도 딜리트로 지우고 좋은 김치다까지 갈 거죠? 문단 끝으로 갈 때는 엔드키를 누르시면 뒤로 간다라고 저희가 그 키보드 배울 때 그때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물론 방향키로 가도 되는데 아예 끝으로 갈 때는 엔드키를 누르면 제일 뒤로 가고요. 홈키를 누르면 제일 앞으로 갑니다. 자, 3점 적고 뒤에 세 번째는 또 딜리트로 적당히 지워요. 총각김치 뒤로 방향키로 간 다음에 한 칸 띄고 콜론 딜리트. 김치 중 하나이다까지 온 다음 엔터. 4점 하고 딜리트로 적당하게 지우시고 갓김치 뒤로 가서 한 칸 띄고 콜론. 완성. 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로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우리가 줄을 적다가 줄이 이제 넘어갔을 때 이 밑으로 두 번째 줄도 요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두 번째 줄의 시작 위치를 요 백김치 있는 요 위치로 맞추고 싶다. 이럴 때는 일단 범위를 좀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를 좀 잘 보시면 세모가 혹시 보이세요? 여기 위에 세모, 밑에 세모. 밑에는 또 네모. 이게 문단에 대한 부분이라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 위에 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뭐라고 뜨냐면 잘 안 보이죠? 이게 첫 줄 시작 위치에 첫 번째 게 그리고 이 밑에 게 다음 줄 시작 위치예요. 그 다음 요 네모가 왼쪽 여백이에요. 그럼 두 번째 줄 시작 위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세모를 이렇게 당겨서 백김치 쪽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줄이 맞춰져요. 이 정도면 보일라나? 여기 네모, 세모 혹시 안 보이세요? 여기? 조금 원래 기능이 좀 작아서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모래시계 같이 생기네. 잘 보이네요. 자, 일단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 이걸로 보면 더 헷갈리던데. 잠깐만요. 이게 원래 돋보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여기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역삼각형. 요거는요. 시작 위치예요. 그러니까 문단의 첫 위치.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삼각형 있죠? 이게 다음 줄부터의 첫 위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네모 있죠? 이거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왼쪽 여백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 끝에도 있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오른쪽 여백.
그래서 원래부터 문단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요 부분이 있어요. 여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쪽이 안 보이는데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이 줄을 조절을 할 거니까 해당 문단을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요 줄을 당겨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어떤 번호 서식 같은 거 만드실 때 이 줄을 맞추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긴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죄송해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요? 아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안 해도 되긴 한데 일단 여기 이렇게 됐을 때요. 이 백김치에 맞춰서 쓰실 거니까 여기 백김치 부분에 맞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자에다가 놓고 보통은 그렇게 안 맞추긴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 백김치에다가 맞출 거면 여기다 놓고 Shift 탭을 누르셔도 돼요. Shift 탭. 요건 이제 매번 요걸로 맞추기 싫을 때 제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Shift 탭. 그러면 해당 그 문단에 여기 끝에 나머지 줄들이 맞춰져요. 그냥 바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아까 김치 종류 적은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유지하고 싶고 수정본을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 김치 종류 수정 또는 김치 종류 -1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따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본은 남고 수정본을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 종류 요 이름을 똑같이 하면 얘랑 덮어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김치 종류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원본인 김치 종류도 그대로 남아있고 수정본인 김치 종류 -1도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파일에서 불러오기로 와서 김치 종류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한글 연습의 김치 종류를 열어보면 원본은 원본대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정본은 수정본대로 김치 종류 -1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문서를 만들 때는 여기 종이 접혀 있는 이 모양 보이세요? 얘가 새 문서예요. 또는 파일에서 새 문서를 누르셔도 돼요. 새 문서를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따로 만들게요. 자, 애국가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일단 제가 2절까지 적었어요.
자, 여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는 후렴구예요. 그쵸? 후렴구는 1절, 2절, 3절, 4절 다 똑같죠? 그럼 이걸 다 적을 게 아니고 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이 줄을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선택할 건데 무자 쪽에 가면 I자 모양이 나와요. 이때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무자보다 좀 더 앞으로 많이 가보시면요. I자 모양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시면 한 줄이 선택되는 거예요. 예, 했었어요. 그때 빠지셨었어요. 예, 그때 빠지셨었어. 그때가. 그쵸? 애국가 뭐 이런 거 할 때 빠졌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보충은 했지만 아마 그때 제가 보충할 때 안 알려드렸나 봐.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 줄이 싹 잡혔죠.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자, 복사를 해서 붙일 거예요. 우리 단축키를 외우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못 외우겠다면 여기 복사하기 있어요. 저는 단축키 누를게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C를 툭 눌러주시면 돼요. 커서는 어디에 놔야 돼요? 블록 지정되어 있는 이 상태로. 까만 거? 네,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 까만 부분을 복사하겠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상일세 요 뒤에다가 엔터를 치면 줄을 내릴 수 있잖아요. 요 밑에다가 아까 무궁화 삼천리를 붙이고 싶어요. 붙일 부분에 이렇게 커서가 있게 둔 상태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아까 복사한 게 붙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시하고 뭐 자, 보존하세 뒤에다 엔터 치고 계속 적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전 단계 복사한 게 컨트롤 V를 누르면 계속 나와요. 난 다시 하고 있네. 컨트롤 V. 지우고 다시 맛있겠죠. 선생님 아까처럼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V 살짝 눌러야 돼. 네, 맞아요.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문서라는 폴더로 뜨지만 최근에 계속 내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저장했던 폴더가 자동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서의 컨기초 이수정의 한글 연습 제가 아까 작성해서 저장했었던 폴더가 떠 있죠. 근데 이대로 저장 안 할 거고 나는 애국가라고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럼 파랗게 이렇게 블록 지정돼 있을 때 바로 애국가라고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또 문서를 또 만들 거니까 요거 새 문서를 눌러주시면 또다시 새로운 문서 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영광 을인데 르리라고 오타가 났네요. 그냥 이건 쭉 그냥 적으세요. 네, 요렇게 그냥 한 줄을 그냥 적어주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 여기 있는 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요 앞으로 갔죠. 그쵸? 일단 그러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를 블록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쪽을 블록 지정해도 돼요. 어느 쪽을 블록 해볼까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럼 여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부분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까지를 까맣게 블록 지정을 하셨어요. 자, 블록을 지정을 했는 것을 잘라다가 저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X를 누르시면 잘려집니다. 이거는 오려두기, 잘라내기라고 하는데요. 잘려진 문장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자 앞에다가 다시 커서를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자른 걸 붙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려진 것을 내가 갖다 놓고자 하는 위치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요 범위를 잡았어요. 근데요 이 범위를 잡은 걸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범위 안에서 끌어서 이쪽으로 옮겨보면은 이렇게 화살표에 네모가 딸려지고요. 이렇게 커서가 같이 움직여져요. 여기다 놓으면은 아까 여기 범위로 잡은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보시게 되시냐면 본인이 이제 범위를 잡다가 잘못 잡은 거예요. 다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았어. 그래서 범위를 이어서 하려다가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요 실수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블록 이동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제가 나눠드린 유의물엔 적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좀 적어놓으면 오히려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실수하실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서 그거는 따로 안 적어놨습니다. 굳이 그렇게 블록 이동을 해서 옮길 필요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잘못됐으면 우리 뭐 눌러요?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되죠? 그렇게 고쳐버리면 당황하지 않고 작업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컨트롤 Z 실행 취소. 첫 번째 카드로다 자랑스러운 패러디 할때 네. 하고서는 자유롭다는 보이 앞에다가 둘 때는 네. X예요? 네, 여기를 일단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까지 범위를 잡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컨트롤 X를 해서 잘라요. 그 다음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앞에다가 옮길 거잖아요. 커서를 찍은 다음엔 아까 자른 걸 붙이실 거죠. 그래서 컨트롤 V. 자, 요것도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태극기라고 해볼까요, 얘는? 태극기. 하고 저장. 이제 저장할까요? 네, 저장 눌러보세요. 우리 뭐 민들레 까마죽 요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얘나 쟤나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체질별 특징으로 할게요. 이번엔. 자, 새 창을 열겠습니다. 다시 여기 새 문서 눌러서 문서를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체질별 특징 적을게요. 네? 체질별 특징. 이거 네, 1. 태양인. 먼저 해요?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들려요. 비까지 체질별 특징이요. 자연산 약초도 괜찮긴 한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앞에 거나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일단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래서 체질별 특징을 먼저 하고 하려고요. 아니면 넘어가거나 뭐 시간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체질별 특징 적고 엔터 치시고요. 1점 하고 지금 한 칸 띄고 태양인 이렇게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2가 알아서 따라 내려와요. 네. 그쵸? 네. 근데 2가 지금 필요 없잖아요. 엔터를 한 번 더 치세요.
적을게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이 너무 똑똑해서요. 1, 2, 3, 4 이런 목록을 적으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알아서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엔터 쳐서 없애버리면 돼요. 채널 씨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게요. 김미애 씨가. 두 번째는 안 나오네요. 네, 두 번째는 안 나와요. 체질별 특징에 채자 앞에 조금 더 앞에 가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뜨죠? 이때 클릭하면 블록 지정이 돼요. 자, 글꼴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HY 헤드라인 M의 글자 크기 25를 줘라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클릭하시고 HY 여기 안 나온 게 한 칸 글꼴이라 그러는데 모든 글꼴로 가보시면 다시 HY 쳐보면요. 아니면 HY를 치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을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HY 글꼴들이 보이고 그 중에 헤드라인 M체를 빠르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아니라 글꼴이 뭐지? 글꼴이 여기서 함초롱 바탕이라고 지금 기본적으로가 적혀 있죠? 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은 찾기가 쉬워요. 그러면 HY 헤드라인 M 바로 보이죠? 이거 함초롱 바탕이라고. 여기가 글꼴이에요. 글꼴 중에 가장 기본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라서 함초롱 바탕으로 일단 아마 거의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일이 찾기가 힘드니까 글꼴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다가 HY 쳐보면요. HY 글꼴체들이 보일 거고 그 중에 헤드라인체를 바로 고르면 편하게 고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5를 주랬어요. 그 옆에 있는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기본 글자 크기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25 적고 엔터 치시면 체질별 특징 글자가 25포인트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이죠? 25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25. 네. 25 없으면 제가 써도 되나요? 네. 여기 클릭하고 저도 25를 적고 엔터 쳤어요. 여기 태양인 앞에 1번 앞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 나올 때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범위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자, 2번 글꼴은 맑은 고딕 12포인트 글자색 파랑으로 주랍니다. 그래서 여기 함초롱 바탕 있는데 클릭하시고 미음 A 말고 미음 그럼 맑은 고딕이 바로 찾아지고요. 그 다음 여기 글자 크기를 클릭해서 12 적고 엔터 그럼 12포인트로 맞춰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얘가 취소선 그 옆에가 글자색인데 이 글자색을 누르셔서요. 이 글자색 옆에 세모를 누르셔서요. 여기서 파란색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태양인이 파란 색깔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인의 이 앞에 여기 일자보다 더 앞으로 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쭉 끌어내려야죠. 원하는 데까지. 안 되는 잘안 되는 단점이 딱하게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끌어서 내려서 범위 잡으셨어요? 이게 앞으로 안 돼갖고 왜 안 되나? 걔는 원래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서식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했어요. 여기까지 예. 했는데 자꾸 엉뚱하게 하시던데. 일자가 너무 안 돼갖고 왜 그러나?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신 거 맞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밑에 얘는 2번 서식을 따라갈 건데 글꼴은 맑은 고딕을 주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글꼴을 함초롱 바탕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맑은 고딕이니까 미음을 한번 누르면 그 미음으로 시작하는 맑은 고딕이 바로 찾아져요. 클릭하시면 맑은 고딕으로 설정이 됐겠죠. 찾으셨어요? 네, 있어요. 바꾸셨나요? 맑은 고딕으로 골랐어요? 네, 그럼 그 옆에 얘 10포인트가 글자 크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글자는 얘는 12포인트를 주래요. 그러니까 12 적고 엔터. 그러면 글자가 12포인트로 조금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안 되셨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된 상태예요. 파란색이 안 됐을 뿐인가요? 글씨가 커지고 글씨가 커지고. 네 맑은 고딕 자, 글자 색깔을 수정하실 때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줄 긋는 거요. 얘가 취소선, 중간에 선 긋는 거. 요게 이제 글자색인데 이 글자색의 옆에 세모 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오피스 색깔로 지금 테마가 맞춰져 있는데 그 옆에 세모는 다양한 테마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어떤 시험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기는 이제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테마를 골라주셔야 돼요. 뭐 내가 뭐 레포트를 쓴다 그럴 때는 뭐 사실 상관은 없죠. 그죠? 어쨌든 오피스에서 파란 색깔을 우리 골라볼게요. 여기 파랑을 클릭 이렇게 고른 거예요. 자, 딴 데 누르니까 태양이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설정된 거 확인되셨어요? 자, 소양인. 소양인은 여기 소양인 앞에 2번서부터 누르시면서 체형과 성격까지 쭉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얘는 3번 서식을 따라갈 건데요. 글꼴은 휴먼 모음 T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글꼴을 클릭하시고 히읗 U 이렇게 적어보면 휴먼 모음 T가 보입니다. 클릭. 그 다음 크기는 그 옆에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12를 적고 엔터. 그럼 12포인트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 밑에다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밑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밑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색인데 그 옆에 세모를 눌러서 빨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색 빨간색이 쳐집니다. 테르민을 범위를 잡아서 테르민은 지금 보니까 4번 서식이죠. 함초롱 도둠에 12포인트 진하게 글자색 보라. 그럼 여기서 히읗 아 함초롱 도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클릭해서 12포인트 그 다음 진하게 그 다음 글자 색깔을 옆에 눌러서 보라 색깔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자, 소음인도 블록 지정. 자, 여기서는 5번 서식인데요. 글꼴을 굴림 클릭하시고 기억 굴림 뜨죠? 클릭. 그 다음에 진하게 하랬으니까 진하게. 크기를 얘는 13포인트니까 클릭하시고 13 엔터. 글자색은 여기 눌러서 초록색을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저장하기. 문서의 컴기초 그 다음 한글 연습 폴더 여기 저장할 거 맞으니까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맞게 됐으면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아까 한 번 저장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다시 다른 위치에 저장하실 거면 그 위치는 파일에서 안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어떤 거요? 그 자리로 그대로는 안 되죠. 그 자리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변경만 했다 그럴 때. 변경을 했다. 자, 요거는 원래 뭐냐면 원래 키보드 모양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입력으로 가보시면은 글자 겹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저는 색깔을 넣었죠. 그쵸? 여기 색깔이 있는 거 반전된 원문자를 고르고 겹쳤을 글자에 1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든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입력 눌러가지고 네, 입력의 세모를 누르셔서 글자 겹치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한 겁니다. 글자 붙이기. 네, 그래서 여기서 겹쳤을 글자는 뭐 2번이면 2번을 적고 요 밑에서 모양을 고르면 돼요. 얘는 이제 안에가 흰색으로 된 거, 얘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요 네모나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리할 때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건 뭐 동그라미는 그렇다 치고 일단 컨트롤 누르시면서 F10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F10번. 네. 아까 그 1번 클릭했었는데 네. 체크할까요?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 잠깐만요. 자, 내가 만약에 요 체질별 특징 뒤에다 별표를 넣고 싶다. 또는 저번처럼 크로바 표시를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원래 여기 편집에 보시면 문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길 눌러서 문자표로 가보시면은 요렇게 문자표에서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편집의 문자표에 문자표 밑에 세모 눌러서 문자표. 그러면 한글 문자표에 많이 쓰는 게 여기 정각교 일반이에요. 여기에서 모양을 골라서 넣는 거죠. 편집의 문자표. 네, 편집에 보시면 문자표. 네. 여기서 문자표. 해서 이렇게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말이죠. 이걸 이렇게 쓰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할 때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F10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F10번. 컨트롤 누르고 계시면서 F10번. 그러면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욱 일반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요. 요런 거를 고르고 넣기를 하시면 특수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컨트롤 F10? 네, F10번. 저는 이상